자, 이번에는 나무추리 생각 수학 10번째 제곱과 제곱근에 대한 연습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이제 자꾸 동영상 보는 게 밀리고 있어요. 산진이 밀리지 말고 정찬의 수영이 현겸이도 밀리지 말고 제때 좀 보면 좋겠고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 오케이? 자, 전 시간에 메모리가 좀 안 돼가지고 잘렸는데 먼저 그 끝부분부터 다시 보면서 해봅시다. 이게 각 문장의 참 거짓을 구분하는 건데 먼저 1번 보면 3은 5보다 작은 수이다. 3은 3이 5보다 작다. 5가 크다는 거지. 맞는 문장입니다. 대부분 알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2는 4의 제곱근이다. 2는 4의 제곱근이다. 2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2가 어디에 있느냐? 제곱뿔에 있다 이거지. 물론 양수겠죠. 양수. 2가 4의 제곱근이다. 제곱하면 4가 되는 수다라는 설명인데 맞는 문장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참입니다. 세 번째 49의 제곱근은 7이다. 자, 49를 설명하고 49의 제곱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9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49의 제곱근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곱근이 그 뿌리에 있다 이거지. 매달린 열매 제곱 결과는 49고 49의 제곱 뿌리가 7이다. 물론 플러스 7이죠. 이렇게. 자,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지 않다 이거지. 그런데 밑에 걸 한번 봅시다. 10번, 4번을 보면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9이다. 이건 틀린 것 같지? 왜? 9다.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9인데 9라고 9만 말했으니까 9다.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9뿐인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9라는 건 틀린 게 아니지만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9 말고도 더 있다는 거지. 이게 부족해서 틀린 거지. 그러니까 부족해서 얘가 거짓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기로 들어가 보면 49의 제곱근, 49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근을 설명하고 있다. 49의 제곱뿌리가 7이다 했는데 하나만 이야기한 거지. 49의 제곱뿌리는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거짓이 되는 문장입니다. 4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라고 해야지 옳은 대답이 된다. 자, 칠판에 이동을 합니다. 쭉 이동을 해서 이제 다시 오늘의 수업으로 들어갈 텐데 먼저 이 보너스 문제로 전 시간에 했던 거에 그 보충으로 한 번 더 분수 고치고 제곱근 구하기를 해봅시다. 0.1 자, 이제 공식으로 바로 해보면 이 순환하는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 마디까지 첫 번째 순환 마디까지 개수가 분모 개수고 하나뿐이죠. 그리고 순환하면 9고 순환하지 않으면 0이다. 이 공식이죠. 그래서 분모는 하나뿐인데 순환하니까 분모는 9가 되고 그때 분자는 소수점 포함해서 수를 첫째 순환 마디까지를 하나의 수로 보고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수를 빼는 건데 첫째 순환 마디까지가 1이고 순환하지 않는 건 0이니까 뺄 게 없죠. 그래서 0.1을 일단 구분이다. 다른 것도 먼저 분수를 고쳐보자. 자, 첫 번째 순환 마디까지 개수가 분모 개수인데 하나뿐이고 순환하니까 9고 분자는 자연수 포함해서 첫째 순환 마디까지의 수를 하나로 보고 즉 17을 하나로 보고 여기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9분의 16이 됩니다. 9분의 16. 자, 2.7을 보면 마찬가지로 순환하는데 순환 마디까지 수가 하나뿐이고 순환하니까 분모는 9고 자연수 포함해서 첫째 순환 마디까지를 하나의 수로 보고 27에서 순환하지 않는 수 앞부분의 수를 뺀다. 9분의 25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각 수의 제곱근을 구해보면 제곱나무를 이렇게 그려준다. 제곱나무. 여기에 매달렸다 이것이. 열매가. 9분의 1이 매달렸다. 그 뿌리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다 이거지. 그리고 9분의 1은 제곱이 된 결과, 제곱근을 가질 자격이 있는 수예요. 0보다 크니까, 그렇죠? 항상 이걸 확인해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에서는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려면 3분의 1일 거고 이쪽은 플러스 3분의 1일 거예요. 쉽게 제곱을 알 수 있을 때는 제곱근을 쉽게 어떤 수를 제곱한 건지 알 수 있을 때는 그냥
쓸 수가 있다 이거지. 자, 두 번째 보면 9분의 16, 이번엔 9분의 16이 매달려 있다. 제곱나무 그리고 9분의 16이 매달려 있고 마찬가지 0보다 큰 수인데 뿌리에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다. 이것도 무엇을 제곱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수다, 그렇지?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이 두 수가 제곱권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써도 괜찮다. 세 번째 9분의 25 제곱나무 그리고 계속 그리진 않을 거야. 처음에 좀 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안 그래도 돼. 9분의 25라는 제곱 열매가 매달려 있는데 나무에 이쪽에는 음의 제곱권, 양의 제곱권이 돼. 뭘 제곱해서 9분의 25가 됐을까? 3분의 5겠지. 3분의 5. 이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고 그때 그 분수의 제곱권을 찾는 과정을 연습을 해봤는데 생각해서 연습 좀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두 번째 오늘의 본론 문제 들어가면 번째 여기 보면 5번 마이너스 9는 네모의 음의 제곱권이다. 이 네모를 구하는 건데 자 제곱권이 아니라 제곱나무를 한번 그려보자. 제곱나무 하나 세 개 그리고 밑에 마이너스 플러스 쓰시고 일단 자 제곱된 결과가 뭐냐? 무엇이 제곱권이냐? 9가 제곱권이라고 했거든. 9가 제곱권. 마이너스 9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9를 여기 쓸 거야. 이거지. 근데 음의 제곱권이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그랬을 때 네모가 제곱된 결과야. 왜? 마이너스 9가 얘의 뿌리기 때문에 네모가 결과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네모는 마이너스 9를 제곱해서 생기는 수 81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다. 이쪽으로 와서 자 문제를 좀 잘 봐야 돼. 다음 중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다음 중 이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호 말하는 거죠.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자. 자, 어떤 수는 제곱근을 나타낼 때 근호를 꼭 써야 되고 어떤 수는 제곱근을 나타낼 때 근호를 안 써도 돼.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근호를 쓴다는 건 뭔가 그러면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 제곱 뿌리를 나타낼 때 이 기호를 쓰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왜? 얘가 얼마를 제곱했는지 잘 모르겠거든? 어떤 수가 그런 거냐? 예를 들어 2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됐을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찾아도 잘 안 찾아져. 그럴 때 기호를 쓰는 거야. 바로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그게 제곱뿌리라고. 그러니까 제곱뿌리 2의 제곱 이게 읽으면 2의 제곱뿌리야. 그러니까 2의 제곱뿌리의 크기가 요만큼 루트 2라는 거지. 이게는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안 써도 되고. 자, 이처럼 또 뭐 3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기 힘들다. 3에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됐을까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수들은 근호를 써서 제곱근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반면에 어떤 수가 있는가 하면 누가 보더라도 어떤 수를 제곱했는지 빤히 보이는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번 2를 제곱을 했다 치자 이거지. 그럼 이게 2의 제곱, 즉 4가 돌아다닌다 이거지. 4가 룰루랄랄라 하고 4가 매달려 있어. 제곱나무에. 그리고 4가 물어보는 거야. 나는 어떤 수를 제곱해왔는데 제곱권을 구해 나와 그런다 이거지.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먼저 자격 확인. 0보다 큰 수거나 제곱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앞에서 썼던 것처럼 제곱권으로 써도 돼요. 이게 너는 제곱하면 4가 되는 수야. 모르겠다. 너는 제곱하면 4가 되는 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써도 되지만 4라는 수가 누가 보더라도 뭘 제곱해왔는지 알 수 있다 이거지. 이게 뭐 굳이 이거 근호를 쓰지 않아도 이 근호라는 것은 그게 원래 출발이 뭔지 몰라서 제곱하면 3이 되는 수가 있다 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제곱하면 4가 되는 크기는 누가 보더라도 2잖아. 이 4 자체가 이 모습을 딱 보면 나는 2의 제곱이라 돼 있거든. 그러니까 4를 제곱된 입장으로 보면 2로부터 제곱되어 온 거야. 제곱뿌리가 2라는 거지, 4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2와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유리수를 제곱해서 올라간 수. 그 수는 누가 보더라도 제곱된 꼴이 돼 있다. 제곱된 꼴이 돼 있는 수는 굳이
근호를 쓰지 않고도 제곱 뿌리를 쉽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쪽 봅시다. 이쪽을 보면 이제 그러면 이 수들 중에 어떤 수는 제곱된 이 수 자체가 제곱된 어떤 수의 제곱인지를 알 수 있는 수고 어떤 수는 제곱된지를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곱된지를 모르면 제곱 근호를 써야지 제곱뿌리 제곱근을 찾아줄 수가 있고 그 수가 어떤 수를 제곱한지 알면 근호 없이도 너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다 이거지. 자 봅시다. 25분의 7을 보면 자 이게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분의 7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25분의 7이 됐을까. 자 이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 건 사실일 거야. 그런데 분모를 잘 보면 분모는 5를 제곱해서 됐을 거야. 근데 분자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제곱하면 25분의 7이 되는 수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게 나중에 진화하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루트 7과 같은 수인데 이게 일단 지금은 이 수 25분의 7이 어떠한 자연수, 유리수를 제곱해서 됐는지를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근호를 쓸 수밖에 없다. 제곱근을 쓸 때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4분의 225를 보자. 4분의 225 그래서 4분의 225다.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야지 4분의 225가 될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다 이거지. 그리고 당장 쓰기에는 제곱근호를 쓰면 돼. 이게 근호를 써서 요 수가 그대로 제곱하면 4분의 225가 되는 수라는 뜻인데 표현인데 그럴 때 잘 보면 분모인 4 요거는 2를 제곱한 걸 거고 225가 제곱이 약간 어렵지. 근데 해보면 이게 15를 제곱한 수입니다. 그래서 2분의 15를 제곱하면 4분의 225가 되니까 요거는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수를 보고 너는 뭘 제곱한 거니라고 했을 때 이 수가 이 수인데 즉 얘가 누가 보더라도 뭘 제곱했는지 알기 쉽다 이거지. 2분의 15를 제곱한 거니까 제곱뿌리는 2분의 15다 이렇게 돼. 2분의 15. 이렇게? 그래서 이 수는 근호를 쓰지 않고도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고 자 이번 1.8을 보면 1.8은 소수인데 그대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분수를 한번 고쳐 생각하면 10분의 18 약분하면 2분의 9가 된다 그렇지? 자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었을 거야. 근데 당장 10기는 제곱하면 2분의 9가 되는 수다. 너의 뿌리는 제곱하면 2분의 9인 수고 너는 제곱을 해서 2분의 9가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더 나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2분의 9, 9는 만들 수 있는데 동시에 2를 만들 수가 없어. 제곱하고 유리수는 이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학습하면 분모는 못 나아가는데 분자는 3이 될 수도 있어. 자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 수는 근호를 쓰지 않고는 제곱근을 완벽하게 표시할 수가 없다. 안 되는 거고 32도 보면 32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 이 수가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유리수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32를 소인수분해 하면 이게 2의 5제곱이에요. 2의 5제곱. 제곱이 돼야 짝수가 돼야 되거든. 이게 2의 6제곱 같으면 세제곱의 제곱이 되는데 2의 5제곱은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수의 완벽한 제곱이 안 돼. 이것도 제곱근을 쓰려고 그러면 제곱하여 32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자 0을 보자. 그죠? 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0이라는 수가 제곱수입니다. 이게 제곱수라고 볼 수 있어. 제곱되온 수야. 물론 자연수는 아니지만 어떤 수부터 제곱되온 수라고 볼 수 있는 게 반드시 생각해야 돼. 그게 바로 0이지. 0, 그치? 0을 제곱하면 그리고 0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기 때문에 수가 하나뿐이에요. 물론 이렇게 쓰는 건 자기 자유지만 이거는 얘하고 같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통 쓰지 않지. 그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도 이렇게 쓰지 않는데 0이라고 쓰면 돼. 오케이? 0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 수는 제곱근이 하나뿐이지만 근호를 쓰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는 수. 오히려 쓰면 더 이상하지, 그치? 제곱근을 이렇게 쓰지 않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데, 표현을. 이거는 이렇게 쓰지 않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안 쓰지,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제곱근 없이 근호 없이 제곱근을 구할 수 있는 수는 근호 없이 표현하는 것이 이제 기본 약속이 되는 거지. 자, 625를 보면 마찬가지로 625가 어떤 수의 제곱일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질 텐데 이것도 약간 어려워요, 그렇죠? 제곱수를 좀 외워놔야 되는데 625는 참고로 25의 제곱입니다. 25를 제곱하면 625가 돼요. 그래서 625가 25의 제곱인 줄 알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너가 됐니? 너무 빠르잖아. 25를 제곱해서 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제곱근이 25라는 거지. 물론 중간 단계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25라고 쓸 수 있어. 나는 양도 음도 되는데 제곱하면 625가 되는 수야.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곱해서 625가 되는 수가 실은 25골라. 25의 제곱이 625잖아. 625를 제곱하면 625니까 이 수 나는 제곱하면 625가 되는 수 그게 바로 25야 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도 근호 없이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다. 자, 문제 중에서는 마지막 문제로 가보면 옳은 것은 그래서 뭐 다음 중 옳은 것은 있네. 좀 생략해서 좁아가지고 자, 첫 번째를 보면 이런 걸 볼 때 미리 답을 뭐 이거다 저거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할 수 없고 물론 뭘 모르는지는 찾아봐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잘 보면 또 아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아는 걸 알 수 있는 만큼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데서부터 알 수 있는 만큼 나아가. 그리고 그까지 해서 뭘 모르는지만 찾아. 그럼 해결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첫 번째, 루트 256이다. 그럼 뒤로 나가지 마. 이게 좀 생각해야 되잖아. 루트 256이 뭐냐 이거지. 루트 250.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이걸 모르면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이 수는 이게 수라고 수. 수고 어떤 수냐? 양수라는 게 양수. 이게 부가 생략돼서 이게 양수야. 그리고 크기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제곱하면 256이 된다는 거야. 제곱하면 양수인데 제곱하면 256이다. 자, 그랬을 때 두 가지인 거야. 만일에 이 수가 어떤 수를 제곱했는지를 우리가 이 제곱뿌리를 다른 유리수로 알 수 없으면 이게 끝이야. 근데 만일에 제곱뿌리를 256을 만드는 제곱뿌리를 알면 굳이 이 제곱뿌리 기호를 안 쓰고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그 수를. 그래서 256은 어떤 수의 제곱이냐? 256은 이게 20 얼마지 이게? 16의 제곱입니다. 16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16의 제곱이 256이 된다. 쌤 헷갈려서 한번 해보는 거야. 16 곱하기 16을 하면 100의 자리가 1이지? 10의 자리가 요렇게 생기는데 6이 두 그래서 10이야. 10이 10이니까 120이거든? 또 120이 되지? 그 다음에 66, 36에서 1의 자리가 36에서 이게 256이 됩니다. Anyway, 256은 16의 제곱이니까 이 수는 제곱하면 16의 제곱이 되는 수고 양수니까 얘가 바로 16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수가 16이다라는 거지.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16의 제곱근을 하고 물어봤거든? 바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무 한번 그려보자. 제곱근은 하니까 16이 중요해. 16이 매달려 있어. 16이 제곱으로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을 거야. 요거의 제곱뿔인데 제곱해서 16이 되니까 4지겠지. 4 크기를 안다고 그렇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제 틀렸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 이때도 이게 과연 뭘 뜻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맞냐 틀리냐를 고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낯설잖아.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누가 뭐냐 이거지. 자, 이 제조 과정을 봅시다. 맨 처음에 마이너스 4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면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마이너스 4를 제곱을 했어. 자, 그 다음 뭘 했느냐?
이거를 제곱근으로 다시 떨어뜨린 거지. 제곱해서 올라갔다가 제곱 뿌리로 내려온 거지. 근데 그 중에 양수만 찾은 거야. 이게 양수인 거야, 양수. 양수. 요렇게 다시 제곱 뿌리를 찾아 내려왔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제곱했을 때 이 수가 실은 바뀐다 이거지. 어떻게? 4의 제곱으로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래 부분은 이게 4의 제곱과 같은 거겠지. 그래서 다시 보면 양수인데 제곱해서 4의 제곱이 되는 수야. 4의 제곱의 뿌리지. 4라는 거지. 그치? 얘가 실은 4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들어오면 요 수가 실은 4라는 거지. 4.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제곱 나오면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에 4가 매달려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다 이거지. 4의 제곱뿌리에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됐느냐? 2가 보인다 이거지. 2. 그래서 제곱근은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여기의 제곱근은 좀 전에도 본 것처럼 0이 있다 이거지. 여기의 제곱근은 없다가 아니라 0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는 0과 양수와 마이너스 음수로 구분되는데 이 실수들의 제곱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쪽에 마이너스는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 이렇게 되지. 없다. 어떤 음수라도 제곱근 없다 이거지. 0은 제곱근이 한 개다. 한 개다. 플러스 수는 이상야릇하게 생겨도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수실수면 양수는 다 제곱근이 두 개다. 이렇게. 요거를 같이 생각해주고 자 이번에도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마이너스 3이 원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요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갔는데 이게 실은 9지, 그치? 9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3의 제곱으로 바뀐다. 요거의 제곱근이 다시 내려와요. 제곱근, 뿌리를 찾았어. 근데 이 뿌리가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의 제곱이 됐을까? 3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제곱근은 그러니까 요걸 천천히 해야 돼. 요 수 9인데 9의 제곱근은 다시 내려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적 3이라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3의 기호. 자, 마이너스 64의 음의 제곱근은 조금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64의 음의 제곱근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곱근을 이야기하니까 제곱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텐데 이 결과가 좀 이상해. 마이너스 64인 거야. 제곱하면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마이너스고 플러스도 제곱하면 아니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고 플러스 제곱하면 플러스인데 갑자기 마이너스 64 음수는 접근 금지지 제곱나무에. 그래서 이거는 이 뒤에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64는 제곱근을 구할 수 없는 수다. 틀렸다 이게. 자 오늘의 문제 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곱수라는 것을 한번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보면서 제곱수 외우는 걸 하도록 합시다. 제곱수를 다 외워놔야 돼. 제곱수라는 것은 자연수를 그득 곱해서 두 번 곱해서 생기는 수가 제곱수인데 물론 뭐 10에 10 곱하기 10은 100이라는 건 잘 알 거고 그렇죠? 100. 두 번째 이제 11 곱하기 12를 보면 이게 이제 세 자릿수인데 첫 번째 100의 자리가 1인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그렇지? 그 다음 10의 자리가 요렇게 1이 두 번 되니까 2가 되고 1의 자리는 1. 그래서 11의 제곱은 121이 되지.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2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는 1이고 10의 자리가 요렇게 2가 두 번 해서 4가 되고 1의 자리도 4가 되는 거야. 12의 제곱은 144. 그 다음에 13의 제곱 13 곱하기 14.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는 1이고 10의 자리가 3에서 6 되고 1의 자리는 9가 된다. 13의 제곱은 169. 그 다음에 14 곱하기 14. 자, 100의 자리는 1이고 10의 자리가 4에서 8이 되고요. 1의 자리가 16이지, 그치? 6대에서 1 올라와서 196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5 곱하기 15를 하면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가 1이 하나가 있는데 10의 자리가 5에서 10이 되니까 100으로 또 올라오는 거지.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25니까 25 되어서 225가 15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6 곱하기 16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 1이고 10의 자리가 66에서 12가 되지. 100 하나하고 10 두 개하고 그 다음에 66, 36 1의 자리가 36이라서 256은 16의 제곱이고 17 곱하기 17을 하면 100의 자리가 먼저 1, 1은 1이고 자 10의 자리가 7, 7이니까 14야 14가 140이지 14가 되고 7, 7, 49 1의 자리가 49가 된다 곱하면 289가 17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8 곱하기 18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는 1이고 10의 자리가 88이니까 16이야 160 그 다음에 1의 자리 곱이 88, 64 해서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도 1이겠죠 324가 되고 하나 더 19 곱하기 19 1의 자리 100의 자리 1이고 10의 자리가 99에서 18이 된다 그렇지 그리고 99, 81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1, 6 쏘고 1 올라가서 360이 됩니다 자 아까 나왔던 수니까 맞아보면 25 곱하기 25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만 그러면 5, 20 요거 뭐야 이거는 100하면 400이다 그렇지 10의 자리가 10 돼서 20이 되는 거야 20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2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6대 25가 25의 제곱이다 자 오늘 수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마법에 걸린 개구리 왕자를 만나서 마법을 풀어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